안녕하세요. 머니달라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시거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연안 식당에서 식사해 보신 기억 있으시죠? 꼬막, 멍게, 바지락, 게살까지 푸짐하게 올라간 해산물 비빔밥 한 그릇, 직장 동료들과 혹은 가족과 함께 찾던 편하고 맛있는 외식 장소였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땐 줄 서서 먹는 것도 당연했는데요. 그런데 요즘엔 이상하게도 연안 식당 간판이 점점 보이지 않죠? 문을 닫은 매장이 늘고 새로 생기는 곳도 찾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인기가 식어서일까요? 사실 그 이면엔 연안식당을 비롯해 신마포 갈매기, 백제원 등 수많은 외식 브랜드를 키워냈던 디디미엔에프, 지금의 선샤인푸드의 파란만장한 흥망성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연안식당의 인기와 퇴장을 통해 디디미엔에프의 성공과 막장 스토리로 일어난 회사의 실패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사람, 이범택 대표였습니다. 1973년생 인천 토박이. 그는 대학보다 장사의 매력을 느껴 20살에 포장마차로 외식업에 뛰어듭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매출이 오르는 과정을 즐겼던 그는 어느새 실내 포장마차까지 확장하며 사업가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고정비, 식자재 원가 개념 없이 운영하다 보니 결국 사업은 실패. 이 대표는 군 입대 후 스스로의 실패를 복귀했고 전역 후에는 유명 맛집 주방 보조로 3년간 일하게 되는데요. 식자재 조달, 원가 관리, 브랜드 컨셉, 소비자 심리까지 직접 부딪히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9년 다시 차린 식당 대나무집은 대나무밥, 대나무냉면 같은 차별화된 콘셉트로 성공을 거두죠. 그 덕에 가맹 요청이 폭주했지만 브랜딩도 식자재 공급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가맹을 늘린 결과 맛도 다르고 수익도 없는 가게들이 늘어났습니다. 2006년 그는 본격적으로 외식기업 디딤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마침 2008년 광우병 사태로 소고기 소비가 줄자 그는 기존 소고기집을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전환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브랜드가 바로 신마포 갈매기. 갈매기 살이라는 차별화된 메뉴, 가성비 있는 가격, 빠른 회전율, 깔끔한 매장 인테리어로 젊은 층과 직장인들을 사로잡았고 단 3년 만에 430개 매장을 돌파하며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도약합니다. 신마포 갈매기의 성공 이후 이범택 대표는 그동안 사업한 빚 및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을 고민한 게 스펙 상장 및 외식 브랜드를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2017년 8월 디디미 NF는 한화 계열의 스펙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죠. 당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상장에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으며 기업 확장에 더 힘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 토박이답게 브랜드 확장 아이디어에 연안부두로 대표되는 서민적인 바다 이미지를 살려 밴댕이 비빔밥을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메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꼬막과 멍게 비빔밥도 함께 개발하며 브랜드명을 2017년 9월에 연안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런칭했습니다. 밴댕이보다 꼬막 비빔밥에 대한 반응이 압도적이었고 2호점, 3호점도 같은 흐름을 보이며 꼬막 중심 메뉴로 전략을 전환하게 됩니다. 꼬막은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의 음식, 20대 여성층에게는 건강한 한 끼로 받아들여지며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호응을 끌어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곧바로 대나무집에서 실패 원인이었던 공급망부터 움직입니다. 벌교, 보성 등 꼬막 산지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연간 공급 가능량을 확인했고 처음에는 월 1톤 정도를 예상했지만 왕십리 직영점만 월 매출 2억 원을 돌파하며 매장당 월 800kg 이상 꼬막이 소비되는 규모로 성장하자 곧바로 월 10톤 이상 수급 가능한 체계로 확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철저한 공급망 대비와 폭발적인 수요가 맞물리며 연안식당은 출시 직후 빠르게 9개월 만에 160개 가맹 계약을 체결하며 매장당 평균 월 500kg의 꼬막을 사용하는 규모로 전국 해산물 외식 및 프랜차이즈 시장을 뒤흔들게 됩니다. 성공을 발판 삼아 디딤은 연안식당 이후에도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연이어 선보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래식당이었는데요. 찜, 탕, 구이 등 한상 가득 차려지는 메뉴 구성으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회식 장소로 입소문을 타며 자연스럽게 브랜드 인지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디딤은 고급 외식 시장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합니다. 정갈한 한식 코스 요리를 내세운 백제원, 프리미엄 일식 파인다이닝을 표방한 도쿄 하나, 제주의 감성을 담은 프리미엄 고깃집 한라담을 내세워 회사 외식, 비즈니스 미팅,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캐주얼 외식까지 다양한 소비자들을 겨냥했는데요. 고급 외식 업장인 백제원, 도쿄 하나, 한라담은 모두 본사 직영 형태로 운영되며 디딤은 점주 의존형 시스템을 넘어 본사 주도형 외식 사업 모델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추가로 디딤은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간편식 시장에도 진출해 냉장 냉동 식품 유통에 나섰고 해외 수출까지 추진하며 유통 부문에서의 매출 확보도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직영 매장, 식품 유통이라는 3축 수익 모델을 갖춰 승승장구하는 디디미엔에프는 2019년 기준 매출 1183억 원, 영업이익 44억 원이라는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하게 됩니다. 디딤ENF는 브랜드 확장에 성공하자마자 2019년 기준 디딤 소속 식당은 전국에 400개, 해외에 40개 매장까지 공격적인 확장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찾아옵니다. 바로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외식을 즐기지 않았고 그나마 포장이나 배달이 가능한 패스트푸드나 1인 메뉴 위주로 소비가 집중되기 시작했죠. 특히 연안식당처럼 매장 내 식사가 기본인 브랜드는 배달과 포장 전환이 쉽지 않았고 핵심 메뉴 대부분이 신선도에 민감한 해산물이라는 점에서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꼬막은 냉동 보관 시 최대 2년에서 5년까지도 유통기한 확보가 가능하긴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가 급감해 매장당 월 800kg 물량을 받았을 경우 쌓여있던 식자재 재고는 그대로 손실 자산으로 전환되어 버린 셈입니다. 이로 인해 디딤은 물류비, 보관비, 유통기한 초과에 따른 식자재 폐기 등에서 상당한 손해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디딤ENF의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34%가 감소하며 782억 원에 그치게 됩니다. 영업 손실은 112억 원으로 창사 이래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그 이후로도 실적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 5년 연속 영업 적자, 누적 순손실은 680억 원을 넘어서는 심각한 재무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계속되는 실적 악화 속에서 디디미엔에프는 회사를 지탱할 새로운 돌파구로 부동산 투자 및 자산 정리를 택하게 됩니다. 먼저 2021년 12월 디딤은 기존 본사 사옥을 82억 원에 매각하며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2년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건물과 토지를 180억 원에 매입, 디딤타운 송도라는 이름으로 신규 부동산 자산 확보에 나섭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2022년도 사업 보고서를 보면 130억 원의 장기차 입금을 통해 약 18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매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부채 비율이 약 72%로 계산되며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업 실적은 여전히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2023년 1월 이 부동산을 매입가 그대로인 180억 원에 던지게 되며 취득세 등 각종 부대 비용만 8억 원 이상을 손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회사가 극심한 재무 위기에 빠져 있을 무렵 2023년 6월 뜻밖의 김상훈이라는 개인 투자자가 15억 원치 매입 및 물타기를 하며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주가가 계속 하락해 기존 최대 주주의 반대 매매로 디디미엔에프의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곧바로 기존 경영진 해임, 이사진 구성 전면 교체, 그리고 회사 운영 방향 전환까지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법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대표이사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하는데요. 기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은 디디미엔에프 사내 임직원과 가맹점주들까지 연합하여 회사를 지키겠다며 맞서기 시작하죠. 최대 주주는 1년 사이에 무려 4번이나 변경됐고 이로 인해 회사는 제대로 된 경영도 투자 유치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모든 갈등은 결국 주가에도 직격탄으로 작용했는데요. 지속된 악재와 혼란에 투자자들의 신뢰는 붕괴됐고 한때 3만 원에서 4만 원대였던 주가가 4천 원대로 10분의 1 토막났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2024년 3월 27일 한국거래소는 디디미엔에프의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키는데요.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2024년 특이한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보실 수 있는데요. 보고 사유에 회사의 안위를 위해서 직업 모험가, 직위, 사기꾼 추적자, 부서, 캐치, 미, 이프, 유, 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의 공시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거래 정지 상태인 디디미엔에프 최근 또다시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새롭게 이름을 올린 인물은 황정아 씨. 좀 더 들여다보니 6억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황정아 씨는 주당 381원에 약 2억 20만 원어치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 결과 황 씨는 총 52만 주를 확보하게 되죠. 이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물타기를 해오며 총 50억 원을 투자한 김상훈 씨가 보유한 47만 주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은 디디미엔에프 경영진이 김상훈 씨를 경영에서 배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돌아와서 2024년 5월 바로 김상훈 씨가 마침내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던 사명 디디미 NF는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담은 선샤인 푸드로의 리브랜딩을 본격 추진했는데요. 이름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도 전면 재정비하고 그동안 무너졌던 브랜드 신뢰도와 사업 구조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의 디디미 NF는 프랜차이즈의 성공 신화와 급격한 추락, 그리고 개인 투자자와의 갈등이라는 극적인 이야기를 모두 경험한 회사였습니다. 과연 선샤인 푸드는 다시 소비자들의 식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의 선택과 실행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